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바이락탈 TB2 개발 및 제조로 유명한 터키의 바이카르사는 인공지능 제어 무인 전투기인 MIUS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락탈 TB2의 개발과 제조로 유명한 터키의 바이카르사는 지난 3월에 터키의 첫 AI를 탑재한 무인기의 개념 설계를 건국 100주년인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이 무인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지난 7월 20일에 공개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카르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수수께끼의 무인기는 전투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최고 속도 마하 1.4의 최대 운용 고도는 1000m이며 무기 탑재량은 약 1.5톤으로 공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폭탄 등의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무인 전투 항공기는 AI 제어에 의한 단독 임무뿐만 아니라 F-16C와 터키가 개발 중인 5세대 전투기 TFX와도 연동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이며 특히 터키 해군의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MIUS의 탑재 엔진은 우크라이나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AI-25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다고 밝혔으며 현재는 개념 설계 단계이며 2023년에 첫 비행을 한다라고 바이카르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터키의 바이카르사는 MIUS 무인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컨셉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 중에는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의 후미 엘리베이터에 MIUS가 실려있는 것도 있으므로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이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함을 바탕으로 건조되는 것을 감안하면 아나돌루함의 엘리베이터도 카를로스 1세함의 엘리베이터와 거의 같은 크기인 가로 13.3m의 세로 11.2m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무인 전투기의 크기는 주날개를 접지 않고 후미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크기인 전폭 12m의 전체 길이 10m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도 터키는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을 무인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군수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 해군 최초의 강습 상륙함인 아나돌루함은 회전 있기만 운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해군을 위해 건조된 강습 상륙함인 후안 카를로스 1세의 설계에서 스키 점프대를 삭제하고 설계를 일부 변경해 건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해군은 2015년에 미국으로부터 F-35B 도입을 결정하고 아나돌루함을 스키 점프대가 갖춰진 설계로 변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여 미국으로부터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된 뒤 미국의 금수 조치로 터키는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된 터키는 그래서 아나돌루함에 무인 항공기를 탑재해 활용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의 방위산업체 바이카르사의 바이렉탈 최고 기술 책임자는 지난 3월에 아나돌루함에서 착륙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1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와 함께 터키의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도 바이렉탈사는 아나돌루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복수의 무인 항공기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최소 2대의 무장한 무인 항공기가 한 작전에 동시에 투입될 수 있고 아나돌루함에는 UAV의 관제 능력이 통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아나돌루는 주날개가 접히는 신형 바이락탈 TB3를 30기에서 50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흥미로운 점을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우선 터키의 바이카르사의 바이렉탈 CTO가 언급한 무인 전투기는 아마도 이스마일 데미르 방위사업청장이 언급한 바이렉탈 TB3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렉탈 TB3의 존재 자체는 작년 11월에 바이카르사의 바이렉탈 최고기술 책임자가 밝히고 있었지만 1년 이내에 개발 완료나 아나돌루함에서의 운용에 맞추어 주익이 접힌다라는 정보는 처음으로 나온 정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0일에 바이카르사가 공개한 아나돌루함의 무인 전투기는 주익이 접히지 않은 채로 엘리베이터에 탑재되어 있어 지난 3월에 바이카르사의 최고기술 책임자가 발언한 내용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한 작전에 동시 투입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가 열대라는 것은 무인 항공기 간의 에어팀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돌루함에서 바이렉탈 TB3를 30대 이상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나돌루함의 크기를 감안하면 TB3의 크기는 바이렉탈 TB2와 큰 폭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하르크 바이렉탈은 터키 최초의 AI를 탑재한 무인기 개념 설계를 건국 100주년인 202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바이렉탈 최고 기술 책임자가 2023년에 무인 전투기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2023년까지의 개발 완료 시점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0일 공개된 터키의 무인 전투기에 대한 외신 기사는 짤막한 기사여서 앞서 소개한 내용이 전부였지만
이 무인 전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3월에 보도된 기사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기의 기본 사양은 순항속도 마하 0.8에 최대 운용고도는 12,000m이며 무기 탑재량은 약 1.5톤에 AI에 의한 자율적 제어로 근접 항공 지원, 그리고 전략적인 거점에 대한 공격과 적 방공 시스템 파괴와 마지막으로 5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져 미사일 공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바이렉탈 TB2가 보여준 성능과 실전성을 보면 터키의 무인 전투기와 무인 함재기 계획은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고정익기의 무인 항공기를 비행가판이 짧은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륙은 엔진 파워로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착함할 때 비행가판의 끝에서 끝까지 사용하면 운용 효율이 매우 나빠지게 되어 아나돌루함에는 어레스팅 와이어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침 영국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서 고정날개 무인 항공기 운용을 위해 전자기식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의 장착을 검토하고 있어 터키도 아나돌루함에 무인 함재기를 탑재하기 위해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의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인 TFX도 2023년 3월 18일에 시제기를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 계획대로 TFX와 무인 전투기가 공개가 된다면 2023년은 터키의 항공기 역사에서 큰 이정표를 세운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현재 터키의 TFX 프로그램은 터키 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터키 내 방위산업체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TFX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비행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컴포넌트 및 소프트웨어 통합은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TFX에 탑재되는 최신 레이더는 아세르산이, 미션 컴퓨터는 터키의 국책연구기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TFX의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여러 터키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조종석을 덮는 캐노피나 착륙장치 등의 주요 구성 요소도 터키 내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2022년 말까지 TFX를 구성하는 2만여 개의 부품 가공을 마치고 프로토타입의 제작에 돌입하며 이렇게 제작된 TFX의 시제기를 2023년 3월 18일 공개해 탑재 엔진 테스트 및 지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은 물론 스텔스기의 설계 경험이 없는 터키에게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힘든 도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TAI는 초음속 경공격 및 훈련기인 휴젯의 개발 경험과 무인기 악상글의 개발 경험, 그리고 F-16 라이센스 생산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얻은 경험과 F-35 부품 제조를 통해 얻은 가공 기술이 TFX 개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국의 6세대 전투기인 템페스트 개발을 주도하는 BAE 시스템즈가 TFX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입니다. 참고로 터키 언론에 따르면 TFX의 기체 비용은 1억 달러이며 TFX를 월 2대 생산하고 연간 2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안보 및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터키와의 관계를 급속히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 터키를 방문한 마이크 위그스턴 영국 공군 참모총장은 BAE의 TFX 개발 협력은 양국 관계의 힘을 상징한다고 말했으며 그 발언 직후에 영국 공군의 타이푼과 터키 공군의 F-16CD가 첫 공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아나돌루함에 F-35B를 탑재해 항공모함을 운용한다라는 구상이 무산됨에 따라 자국산 항공모함의 개발 계획이 부상하고 있으며 터키 민간 기업이 스크랩으로 낙찰받은 브라질의 군의 상파울루 항모를 조사해 자국산 항모 건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소문과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터키에 판매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문이 퍼진 직후 영국은 아칼 터키 국방장관을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 입원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로 초대해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이 직접 함례를 안내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터키의 안보와 방위 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BAE 시스템을 통한 TFX 개발에 대한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터키가 2023년에 TFX의 시제기를 발표하고 무인 전투기까지 공개한다면 2023년은 터키의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